고구려의 태평성대를 바라던 어진 공주님은 간 곳이 없고 공주님은 변하셨습니다. 공주님이 이렇게 변할 때까지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점 무력하고 쓸쓸하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각으로 정년이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문옥경의 시점에서 바라본 메랑국극단의 이야기입니다. 여성국극의 프리마돈나 국극의 왕자,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문옥경. 과연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이기심이었을까요? 특히 바보와 공주의 공연에서 문옥경이 하는 대사, 공주님은 변하셨습니다. 공주님이 이렇게 변할 때까지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저는 무력하고 쓸쓸한 지아비입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깊은 의미, 오늘 함께 파헤쳐 보시죠. 바보와 공주 첫 공연이 문옥경의 마지막 무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대사들은 이미 작별을 예고하고 있었죠. 문옥경이 연기한 온달의 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주님은 변하셨습니다. 공주님이 이렇게 변할 때까지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저는 무력하고, 이 대사들은 단순한 극중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서해랑을 향한, 그리고 메랑국극단을 향한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던 거죠. 문옥경은 오랫동안 서해랑의 변화를 지켜봐왔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저러다 말겠지 하며 외면했지만 결국 자신이 사랑하던 친구가, 예술을 사랑하던 동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걸 지켜봐야 했죠. 그리고 그 책임이 어쩌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문옥경이 영서에게 던진 뜻밖의 제안, 내가 이 국극단을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갈래? 이 제안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문옥경은 이미 여성국극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었죠. 이제는 영화의 시대가 올 거야. 마치 박종국 PD가 텔레비전의 시대를 예견했듯 문옥경은 여성국극의 쇠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녀가 영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한 명이라도 구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영서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 정년이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대답이 문옥경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사실 문옥경은 정년이를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의 목소리가 망가지면서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죠. 그런데 영서가 보여준 정년이에 대한 믿음, 이것이 문옥경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단장님. 메란에도 국극에도 이제 아무 미련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첫 공연만 하고 떠났을까요? 단순한 변심이라고 하기엔 문옥경의 행동에는 더 깊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째, 시대의 변화를 읽은 문옥경. 여성국극이라는 장르가 가진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제는 영화의 시대야. 이 말은 단순한 핑계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통찰이었습니다. 둘째, 서해랑의 변질. 후배들을 짓밟아가며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 이것은 문옥경이 가장 경계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모습에 동조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문옥경 자신이 매우 경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문옥경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메란국극단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쓰러져야 새로운 햇빛이 숲에 들어올 수 있듯 그녀의 부재가 정년이와 영서 같은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걸까요? 하지만 문옥경의 선택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째, 서해랑의 극단적 선택. 문옥경을 향한 배신감은 결국 그동안 숨겨왔던 문옥경의 과거, 아편 스캔들을 폭로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내가 지켜주려 했던 비밀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 둘째, 메란국극단의 위기. 간판 스타의 이탈과 스캔들로 인한 타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연구생들의 이탈, 관객들의 외면, 메란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문옥경의 선택이 메란국극단의 독이 된 걸까요? 약이 된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지만 이는 정년이와 영서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이 무너져야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듯 메란국극단도 완전한 위기를 겪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앞으로 메란국극단, 그리고 문옥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첫째, 문옥경의 영화계 도전은 실패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서해랑의 폭로로 인한 스캔들,
영화사와의 계약금 문제, 이것이 오히려 그녀를 다시 국극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국극에 희망을 버린 문옥경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문옥경이 떠난 자리에 새롭게 등장한 정년이와 영서의 성장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견제하는 라이벌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쌍탑전설이라는 새로운 작품을 통해 여성 국극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문옥경의 귀환 가능성입니다. 원작에서는 다시 등장하지 않았지만 드라마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죠. 이제는 스승으로서, 조력자로서 정년이와 영서가 이끌어갈 새로운 매랑국극단을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말입니다. 또한 서해랑도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변화할지도 모릅니다. 강소복의 매랑국극단이 국극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옥경이 없는 새로운 국극의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쌍탑전설. 하지만 시작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요. 극장 대관 문제부터 각종 돈에 관련된 문제까지 서해랑은 그동안 빼돌렸던 비자금을 다시 매란국극단에게 돌려줄 수도 있겠네요. 오늘 문옥경의 시점으로 본 매란국극단의 이야기. 결국 그녀는 빌런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필연적 희생이었던 걸까요? 문옥경은 세 가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대의 예언자로서 여성 국극의 한계를 직시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알린 인물을 의미합니다. 원작에서는 다른 국극단들의 요구였습니다. 문옥경과 서해랑이 존재하는 한 국극의 발전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원작과는 다른 흐름이지만 문옥경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인하여 국극계는 변화할 수 있을 것이죠. 둘째, 정년이의 멘토로서 천재 소리꾼에서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존재가 바로 문옥경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년이의 시작을 함께하고 자신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활력소가 정년이였습니다. 그러면 재미없는데? 정년이를 바라보면서 했던 말, 정년이의 재능에 가장 열렬한 후원자의 역할은 바로 문옥경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강소복은 채공선의 딸로서 정년이를 봤지만 문옥경은 정년이의 능력이 다름을 인지했죠. 정년이의 시작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해내는 능력을 봐왔던 거죠. 셋째, 매랑국극단의 전환점으로서 그녀의 이탈이 가져온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된 것인데요. 그로 인하여 국극의 침체기가 더 가속화되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정년과 영서로 재편되는 국극계를 이끌어준 역할이었죠. 이후 문옥경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정년이와 영서는 그녀가 남긴 공백을 어떻게 채워갈까요? 그리고 서해랑 그녀의 선택은 어쩌면 문옥경의 선택은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 시대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리는 그런 의미 있는 퇴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옥경의 시점으로 매랑국극단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배신자로 보였던 그녀의 선택이 사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걸 아시겠죠? 앞으로 11화, 12화에서는 정년이와 영서가 이끌어갈 새로운 매랑국극단의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과연 문옥경이 꿈꾸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요? 다음 리뷰에서는 쌍탑전설을 중심으로 정년이와 영서의 대결을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